감사는 시간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없어져 버리지만 시간에다 감사를 이렇게 담게 되면 감사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하면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은 94%나 된답니다. 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유해지고 만족해지고 이렇게 공감을 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무려 94%, 거의 모든 사람이 감사하면 좋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감사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50%,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습관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 참 무서운 겁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습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매일 불평불만하고 뭐든지 꼬투리만 잡으려고 비판하려고 이런 게 습성화되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호치민 아시죠? 그 베트남을 통일한 그 지도자가 다른 데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미군하고 막 이래 가지고 하다가 자기 편을 들면서 정부한테 계속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나중에 통일이 돼서 호치민이 딱 정권을 잡았을 때 누구부터 숙청했느냐? 바로 그 사람들부터, 자기 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부터 숙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새 조용해진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없애버리니까. 그만큼 이게 무엇이든지 불평불만하고 비판하는 것이 습성화되면 참 고치기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습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다 자기 편의를 들고 자기 편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숙청해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감사의 특성은 무엇인가? 감사는 어떤 좋은 사건이냐 나쁜 사건이냐 큰 사건이냐 작은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건이든 간에 감사하면 아주 깊은 영향력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 잔존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남아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죽는다면 우리 집에는 이 감사한 그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가 티베트 그 사원, 질병을 치유하는 사원, 치유의 사원이라는 곳이 있다는데요. 거기는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계속 그 절에 있는 승려들이 계속 사랑, 평화, 자비 이런 것에만 대해서 주문을 외우고 그런 기도만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남의 욕을 하려거나 나쁜 생각을 하려 해도 도저히 생각이 들질 않는데, 그런 생각이 거기 올라가만 가면 저는 그거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감을 할 때 저기 강원도 봉평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봉평 면소지에 있는 학교인데 학생 수가 한 150명 정도, 아니다, 한 30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요. 그런데 그 높이가, 학교 높이가 625m였었어요. 그 햇빛 700에 가까운 거리잖아요. 신기하게 이 시내 집에 있다가 거기 꽤 먼 거리, 1시간 거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출근해서 거기에 딱 그 학교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걔가 거기서 신감운동 플래너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학부형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 감사한 거, 학교에 감사한 습관이 없더라고요. 이래서 되겠는가. 내가 만약에 교직으로서 이렇게 교감까지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감사하는 습관을 완벽하게 전수시켜 주고 온다면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됐을 때도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겨우 내내 들어앉아가지고 그 학생들 몇 명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거긴 학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 비슷한 데를 한 군데 만들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공부시키면서 저도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책을 썼어요. 신나는 감사운동 플래너라는 이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 감사운동을 시키고, 감사훈련을 시키고자 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좋은 책들 보고 여기저기 이런 걸 다 전부 종합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정말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특강도 많이 하고요. 기회만 있으면 선생님들 이제 그 어떤 시간이 뭐 이렇게 남기만 하면 무조건 제가 다 써가지고 그 전교생을 불러다 놓고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아주 많이 했죠. 감사하면 이것이 좋다. 감사하기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너네들이 만약에 아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예를 들어도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봐야 불평불만이냐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스트레스는 다 받게 된다. 누구나 다. 사회 나가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다. 대인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오고, 직장 상사한테도 스트레스가 오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도 오고,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게 마련이다. 그런데 만약에 감사함마저 없이 너네들이 나가서 거기 살다 보니까 내가 저기 이 원주에 있는 좀 괜찮은 의료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얘네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취직을 시켰어요. 좋은데 취직을 시켰는데 얘네들이 거의 다 3개월, 6개월이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왜 나왔냐고 물어보면 동료들 간에 또는 직장 상사와 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해가지고 적성에 안 맞아서 다 그만두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감사하는 교육,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다고 그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나가면 그런 교육은 우리는 하나도 안 한다. 공부만 잘하고 실력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기본이 딱 돼가지고 사회 나가서 활동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게 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식한테 감사하고 부모한테 감사하고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 습관을 가지면 아주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게 되고 또 어디 이렇게 뽑힐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뽑히길 마련이다. 항상 웃고 아주 항상 싱글벙글 웃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몰라보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 책을 주고 거기다가 이제 하루에 100가지씩 쓰는 건데 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단어를 제시해 놓고 거기다가 토를 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상품도 주고 항상 그걸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학교가 변화해 가는데요. 감사 덩어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죠. 선생님들을 감사하라는 게 제일 처음에가 부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한테 감사하라고 교감 선생님이 매일 특강을 하고 매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좋은 예화를 들려주고 하니까 애들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선생님한테 감사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가라.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 나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상황을 재구성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 이제 상황을 딱 보면 그중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눈이 열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 마음이 확장이 돼요. 반대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 속에 있으면 마음이 쪼그러들어요. 그래서 축구선수들 국가를 대신해서 축구한다 그러면서 슛을 할 때 봐요. 그냥 무조건 강타로 치고 막 시야가 좁아서 살짝 비켜서 한 번만 제끼고 쳐도 되는 걸 그냥 때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왜? 긴장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요. 특징이 긴장하고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할 때는 의식이 좁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공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유가 있고 감사하면 여유가 생겨요. 정말 감사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다 뒤덮어버리면 전혀 떨리지 않고 자신감만 충족해요. 제가 아는 학생은 이런 학생이 있더라. 수능 시험 봤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수학을 딱 시험 봤는데 40문제 중에서 36문제는 다 맞췄는데 4문제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이거 답안지 작성하는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게 있어가지고 1번에 6개 뭐 이렇게 다 균등하게 정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가 쓴 걸 정답을 다 내가지고 제일 정답이 없는 곳에다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표했는데 보니까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세 개를 그냥 공짜로 맞춘 거죠. 그 확률에 의해서. 물론 그런 건 뭐 그런 걸 교육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적을 좋게 맞아서 좋은 대학에 가서 지금 의사로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잘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아주 말주변도 좋아져요. 감사하면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편두통 같은 것도 치료가 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감사를 계속하게 하면. 어떤 사람은 일본에 있던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뭐 도저히 안 된다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무조건 암세포가 위에 있었는데 위 속에 있는 암을 딱 상상하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계속 했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싹 없어졌더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걸 믿어라 말아라 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다는 게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사이가 나쁠 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화나는 일을 만들었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구나. 또 그 아내가 잔소리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마음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한 사람으로 저 사람이 나 코치라고 생각해보자. 나를 천국에 가게 하는 코치라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불편하지만 나를 자극시키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전달돼요. 전달돼가지고 그걸로 그냥 끝이야. 싸우면 내가 저 사람이 하나를 하면 내가 둘을 하게 되고 둘을 하면 저 사람은 넷으로 계속 이렇게 싸움이 나오지만 감사합니다 하면 그걸로 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아주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 그런 좋은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